이번엔 원전 굴기라 중국이 싹쓸이한다. 참 중국은요, 세계 시장에서 저가로 혹은 저리로 시장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 놓잖아요. 저가 상품을 전 시장에, 전 세계 시장에 공급함으로 해서 세계 상품 시장의 대혼란을 지금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우리 시장에도 알린이, 테문이, 쉬인이 들어와서 시장의 대혼란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대국이니까. 중국이 일반적으로 세계의 공장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게 무너지니까 재고를 갖다가 다 뿌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중국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전 건설 비용을 장기로 저리융자를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반적으로는요, 국제 경쟁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장기로 저리융자 못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 저리융자를 할 수 있는 것은요, 경제협력기구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요, OECD 회원국이 아닙니다.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에는 82에서 85%를 융자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원전을 건설해 줘요. 아르헨티나에도 82에서 85% 했었고요. 체코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안보 때문에 중국의 원전은 안 된다. 아예 딱 잘라버렸습니다. 체코에서는. 그래서 아예 탈락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국가, 지금 제3세계 국가에는 대부분 중국 원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안타까우냐. 여러분, 파키스탄이 원전을 건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장기 저리융자 된 것을 갚지 못하면 중국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원전을 자기 나라 걸로 바꿔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전기요금을 올리는 거죠. 이런 최악의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중국은요, 전 세계에다가 항구도 지어주고 공항도 지어주고 그래서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러면 그 항구를 중국 걸로 만들어요. 그 공항을 중국 걸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중국이 직접 운영합니다. 마찬가지로 원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장기 저리융자를 하니까 안보에 대한 생각이 없는 나라들은 중국을 다 선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처럼 굉장한 경쟁력을 가진 원자력 발전소가 오히려 외면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요, 중국의 원전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중국은요, 탈원전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국은요, 프랑스에 이어서 지금 3위였거든요. 이제 지금 건설 짓고 있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 이제 2위로 올라갑니다. 원전이 56개였는데 31개를 더 짓고 있거든요. 미국은 93개인데 지금대로 가면요, 중국이 미국을 따라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원전을 많이 지어요. 프랑스는 56개였는데 지금 1개 짓고 있고요. 러시아는 37개. 우리나라는 25개예요. 우리나라는 25개. 인도도 22개고요. 지금 원전에 대해서는요, 대한민국만 탈원전 하지 중국은요,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원전을 굴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싹쓸이해 간다는 뜻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게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왜냐하면 중국이 더 급합니다. 중국이 더 급해요. 왜 중국이 더 급하냐.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전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하다는 거예요. 전력에 대한 수요가. 지금 보시면 화력발전 비중이 67.57%잖아요.
수력이 13.88%고요. 풍력이 8.8%, 태양열이 4.93%예요. 원전은 4.82%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발전 비중이 원전이 많이 갈 때, 옛날에 많이 갈 때는 40%가 넘었죠. 최근에는 30%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거기에 비하면 중국은 그 나라가 더 급합니다. 그 나라가 더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원전 짓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56기가 가동 중이지만 원자로 건설은 31기를 더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정신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좀 기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원전 발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봐서는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중국은요, 2010년만 하더라도 총 발전 양이 7만 962기가와트시였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는 34만 4,747기가와트시예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10년 만에. 10년 만에 말입니다. 예, 거의 말입니다. 4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5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5배 가까이. 10년 만에. 원전 발전 총량이. 그런데 2020년에 34만 4,747기가와트시가 2023년 작년에는 40만 6,483기가와트시예요. 굉장히 빨리 늘죠. 이것은 여러분 자꾸 짓다 보면 기본적으로요. 예, 이게 효율성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대한민국의 원전의 강점이 뭐냐? on time, on budget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정된 시간 내에 짓고요. 약정된 예산으로 짓는다는 뜻이에요. 중국은 계속 이렇게 원전을 지어보고 또 발전을 운영해보고 그러면서 노하우가 계속 습득이 되면서 이제는 on time, on budget이라는 쉽게 말하면 시기 내에 정해진 예산으로 짓는다는 거 가능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대한민국하고 경쟁의 발판이 될 겁니다. 다행인 것은 냉전 시대가 커졌기 때문에 중국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아마 유럽은 프랑스가 원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프랑스 원전을 쓰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원전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유럽이 중국을 선택할 리, 특히 러시아를 선택할 리는 더더욱 없고요. 중국을 선택할 리도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선택할 리도 없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세계 원전 시장에 진출하면서 원전의 커넥션을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것처럼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홀로 하지 말고 미국이나 프랑스하고 연대해서 전 세계 원전 시장을 평정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저는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전 굴기는요. 반도체 굴기나 디스플레이 굴기나 이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요. 원전 굴기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중국이 제3세계는 모르나 서방 국가로 진출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요.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 저는 그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은 중국도 물리치고 러시아도 물리치고 명실공히 세계 1등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탈원전이라는 바보 같은 짓거리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좀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